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마성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용맹하고 의로운 보우배말이 나타나서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주었다고 해서 이름난 보마성은 안도현 이도백하에서 북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 발해국의 한 성이라고 합니다. 당시 발해국은 당나라와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발해국의 특산물들이 당나라로 들어가고 당나라의 특산물들이 발해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마성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육로로 무역을 하는 데에 주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또 이곳은 정보를 받고 전하고 처리하는 군사 요새로서 처음에는 보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성에 서룽이라는 장군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어서 농업을 흥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쁜 놈들이 얼씬하지도 못하게 하여 백성들은 태평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8월 추석날 저녁에 서룽 장군은 큰 잔치를 베풀고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악소리,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하늘에 넘치고 성 안의 거리마다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추석흥이 한창 고조에 오를 때였습니다. 저 멀리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말을 타고 성 밑에 다가온 사람은 성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성 밖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누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냐? 유수아성 용맹의 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서룽 장군을 찾아왔으니 빨리 성문을 열어라. 서룽 장군은 용맹의 딸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성 안으로 모셔드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용맹의 딸 향월이는 서룽 장군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좌르르 흘렸습니다. 장군님, 유수아성은 왜적들에게 공략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소녀를 보내어 이 비보를 전하게 하였나이다. 향월이는 흐느끼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에이야, 천천히 말하고 오라. 서룽 장군은 사태가 위험함을 짐작하고 속이 꿈틀하였으나 그런 내색은 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향월이를 위안하였습니다. 향월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수하에서 군사를 관리하는 추문이라는 자가 왜적들과 내통하였사와요. 그 자는 왜적이 쳐들어오자 성문을 열고 왜적을 들여놓았사와요. 술라병들이 눈치를 채고 징을 두드리다가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었사와요. 징소리를 들은 대소 장령들과 군사들이 급히 대적해 나섰으나 때는 이미 늦었사와요. 아버지께서는 갑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혈전에 뛰어들면서 저를 여기로 보냈사와요. 아버지께서는 피일경 향월이는 어깨를 들추며 흐느꼈습니다. 유수아성과 보마성은 이웃으로서 발해왕국의 국경을 지키는 요충지였습니다. 유수아성의 함락은 보마성을 고립에 빠지게 하고 보마성의 운명을 엄중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서룽 장군은 즉시 군사를 정렬시켜 놓고 사태의 위험성을 공포했습니다. 그는 목숨으로 성을 지키자! 고 호소했습니다. 군사는 물론 성 안의 남녀노소가 서룽 장군의 호소에 향응하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왜 적이 보마 성을 치려면 이도백하를 건너와야 했습니다.
이도백하는 물결이 세차고 급해서 보통 사람들은 홀몸으로도 건너기 어렵고 강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여 방어전을 벌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서룽 장군은 이 강을 끼고 진을 쳤습니다. 그는 강에 놓았던 나무 다리를 끊어버리게 하고 군사들을 강변에다 매복시켰습니다. 적의 두목 갈망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한편 사신을 보내 항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갈망이 보낸 사신이 대안에 이르러 어물거릴 때 화살이 슝슝 날아갔습니다. 화를 쏘지 마시오. 난 갈망이 보낸 사신이오. 하고 사신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서룽 장군은 임시 다리를 놓아서 사신이 건너오게 했습니다. 사신이 서룽 장군을 보니 그 위풍이 대단하였습니다. 키는 구척이요, 몸집은 구세통 같은데 짙재진 두 눈에서 전기가 넘쳐 처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수아를 점령하였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갈망 장군이 있고 천으로 헤아리는 군사가 있다. 이 성을 치자면 개 눈 감추듯 할 것이다. 순순히 성을 내어준다면 당신들의 군적도 높여주고 후한 상금을 줄 것이다. 만약 거역한다면 성안을 풀밭으로 만들고 백성과 군사를 모조리 피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 하하하.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읽어본 서룽 장군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사신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작장 나만을 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좋기는 갈망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식의 키를 낮추어 주겠어. 서룽 장군의 눈에선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서리빨치는 그의 말을 듣고 갈망의 사신은 비실비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적들은 오색 깃발을 날리며 갈망 장군을 옹위의 대안에 쓰러들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빗발치는 화살이었습니다. 갈망은 군사를 물리어 진을 치게 한 다음 이깔나무를 찍어다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때의 군사들이 강기슭에 나와서 나무를 찍어댔습니다. 서룽 장군은 활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왜 적들은 나무 한 대도 찍어 넘기지 못하고 살상자만 냈습니다. 갈망은 분이 치밀어 올랐으나 방법이 없어서 군사를 뒤로 물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갈망은 낮에 당한 수모를 밤에 벌충해 보려고 야밤 도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찍어 다리를 놓고 도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강이 높지 않아 대안에서는 이내 눈치를 차렸습니다. 대안으로부터 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와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왜 적들은 마차살을 쏘아서 빚을 갚아주려 했지만 활은 숨어서 쏠 수 있어도 나무는 숨어서 찍기 어려웠습니다. 활쏘기가 한창 대마루판에 오를 때 위쪽에서 와지끈하고 나무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연속 울렸습니다. 왜 적들이 약한 고리를 틀어쥐고 끝내 몇 대의 나무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어수선한 다리라도 생겼습니다. 갈망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리 부근에서는 왜 적들이 욱실욱실하였습니다. 서룽은 다리목에다 군사를 더 보내 저격하게 했습니다. 화살이 우박치듯 하고 도끼와 창이 차디찬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화살 소리, 비명 소리,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스러웠습니다. 시체는 가랑잎처럼 물 위에 떠서 연에 연줄 흘러내렸습니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하였으나 승패를 결정하는 첫 전투에서 누구도 군사를 물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룽 장군은 창 쓰기에 능한 군사 20명을 뽑아서 다리를 끊어놓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 결사대는 난투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다리를 강물에다 쳐넣었습니다. 개미처럼 다리에 달라붙었던 외적들이 으악으악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없어지자 첫 전투는 서룽 장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양편에서 군사를 물리고 새로운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갈라지더니 힝 소리를 높이 울리며 백마 한 필이 외적들 진중에 내려왔습니다. 용마는 갈기를 날리며 사정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앞뒤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외적들은 소란 속에 빠졌습니다. 백마를 붙잡아라. 갈망에 호령이 떨어지자 숱한 군사들이 백마잡이에 달려들었습니다. 백마가 어찌나 사납게 날뛰는지 누구도 붙잡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백마는 외적 수십 명을 넘어뜨리고서야 투레질하였습니다. 병졸들이 와락 달려들어서 백마를 두목 앞으로 끌어갔습니다. 갈망은 하늘이 자기를 도와서 용마를 하사하였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말에다 굴레를 씌우고 등에다 안장을 얹고 훌쩍 뛰어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던 백마는 앞발을 쳐들기도 하고 선 자리에서 뺑뺑 돌기도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갈망은 고삐를 단단히 틀어주고 말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승을 부리는 백마의 등에서 떨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졸병들이 달려들어서 두목을 부축하는 사이에 백마는 쏜살같이 이도백화를 날아 넘어서 서룽 장군의 곁에 와 섰습니다. 검은 털이 한 오리도 없는 백마는 서룽 장군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말 등에 훌쩍 뛰어올라서 고삐를 낚아채며 자, 하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서룽 장군의 귓부리에서 바람 소리가 윙윙 났습니다. 백마는 실로 용마였습니다. 땅에서 질주한다기보다 하늘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었습니다. 백마를 얻게 되자 서룽 장군은 물론이요 병사와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장군님, 용마를 얻은 승세를 타서 왜 적을 치면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오이다. 서룽 장군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며 분연히 떨쳐나섰습니다. 서룽 장군도 한번 크게 싸워서 얘기가 꺾인 외 적을 철저히 물리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도강할 준비를 하라고 전군의 영을 내렸습니다. 서룽 장군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진두에 나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적토마를 탄 향어리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놓아. 서룽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수들이 일제히 활을 쏘아 엄호하고 한편으로 이깔나무를 서너 다발씩 아는 군사들이 10여 곳에서 일시에 달려 나왔습니다. 다리가 놓이자 천지를 진감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서룽 장군을 앞장 세운 보호마성 군사들이 이도백화를 삽시에 건너가서 외적의 진지를 엄습하였습니다. 첫 싸움의 실패와 용마 사건으로 하여 사기가 떨어진 외적들은 용마에 앉아서 돌격해오는 서룽 장군을 보자 혼비백 사나여 뿔뿔이 도망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서룽 장군이 쳐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갈망이었습니다. 폭풍처럼 달려드는 군사들을 막아볼 사이도 없이 갈망의 진지는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적진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서룽 장군의 군사들은 성난 호랑이 모양으로 용맹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서룽 장군은 용마에 채찍을 안기며 적장 갈망을 사로잡아라. 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용마를 타고 가서
대강로를 끊어놓고 용마와 함께 동서남북으로 돌아치며 적들을 족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갈팡질팡하다가 죽는 놈은 죽고 투항한 놈은 투항하였습니다. 갈망은 더는 군사를 수습할 수 없게 되자 한때의 입마를 거느리고 강기슭을 따라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서릉 장군의 용마는 어렵지 않게 갈망을 따라잡고 갈망을 오도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갈망은 서릉 장군이 갈쓰기를 기다렸습니다. 갈망은 말에서 떨어지며 두 손에 칼을 들고 투항하는 체하였습니다. 그는 용마가 곁으로 오면 손을 써보려고 칼자루만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갈망한테로 다가들던 용마는 급기야 창공으로 날아오르며 갈망의 갈등을 걷어찼습니다. 쟁강 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향어리는 적토마를 타고 번개같이 달려나오며 은장도로 갈망의 몸을 두 동강 냈습니다. 서릉 장군은 군사를 거두고 승전가를 부르며 성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이 성을 보마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